한국형 전투기 핵심 장비 A4 레이더의 시제품이 드디어 제작이 완료되었다는 보도가 지난 2일 나왔습니다. 한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국내 기술로는 개발이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졌던 A4 레이더가 놀라운 수준으로 만들어져 오는 8월에 출고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A4 레이더는 천여 개의 표적을 추적 탐지하는 전투기의 눈으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 공중전 개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기를 만드는데 핵심 기술로 불리는 A4 레이더를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인해 총 사업비 18조에 이르는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 한국형 전투기 KF-X가 드디어 결과물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낙후된 항공 후진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은 불과 20년 만에 세계 시장에서 놀랄만한 전투기를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F-X는 동급 최강 전투기로 평가되며 F-16을 능가하는 4.5세대 전투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KF-X는 4.5세대이지만 반쯤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급선회 및 기동 등 뛰어난 비행 능력에 최첨단 장치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전투기는 아예 상대가 되지 않고 중국은 물론 일본의 일반 전투기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성능의 KF-X는 전세계 일반 전투기 중 최강 성능을 자랑하며 예정대로 2026년에 배치되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급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KF-X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중요한 장벽들이 남아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논란은 다른 나라들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때 우리는 왜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기존 전투기 강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모두 2030년에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가 6세대를 만들 때 우리는 왜 뒤처진 4.5세대를 만드냐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 주변에 중국, 러시아, 일본의 6세대 전투기가 한반도 주변 영공을 휘젓고 다닐 때 우리의 4.5세대 전투기 KF-X로는 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KF-X를 포기하고 한국도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을 갖는 전문가들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라도 KF-X 전략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전투기 양산 과정에서 부족한 기술력이 보완되고 각종 기능 개선이 이뤄진다며 KF-X의 양산화 과정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력화를 통한 경제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 KF-X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6,800여 개에 이르고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해 일으킨 경제효과가 2조 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등장하는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대부분은 5세대 전투기를 확보 못하는 국가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은 5세대 전투기인 F-35가 없고 영국의 경우에는 F-35B가 있으나 탑재량이 작고 항속거리가 짧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5세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니 6세대를 바로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직도 6세대 전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추상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투기 개발에는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새로운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간 5세대 전투기를 만들면서 온갖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F-35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2009년에는 군에 인도하고 2012년에는 전투임무에 투입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년이 지난 지난해가 돼서야 처음 시리아에서 실전에 투입됐고 아직도 계속 나오는 기술적 오류들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치는 나라들도 실제로는 실전에 배치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제 역할을 하려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만 4.5세대인 KF-X에서 머무르게 할 수만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KF-X를 2026년 이후에도 꾸준히 개량하거나 이 기술을 이용하여 6세대 전투기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F-X는 블록2에서 내부 무장창과 컨포멀 안테나를 추가하고 블록 3, 4에서 공기 흡입구, 수직 꼬리 날개, 엔진 노즐을 더욱 스텔스하게 바꾸면 적어도 형상 측면에서는 지금 이야기되는 6세대 스태기 전투기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KF-X는 2명이 탈 수 있는 복좌형이기 때문에 이 복제형 좌석을 무인 전투기의 통제나
전자전 임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개량할 수 있습니다. 즉 추후에 KFX를 신기술을 도입해 개량하거나 KFX를 기반으로 그동안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6세대 전투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략은 아직도 검증된 바가 없는 기술에 6세대 전투기를 바로 만들기보다는 당장 전력할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여기서 얻은 기술과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하여 6세대 전투기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세대로 가기 전에 우리 군은 KFX에 엄청난 무기들을 장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우리 군은 KFX에 장착할 최첨단 무기인 극초음속 유도탄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유도탄의 속도는 기존의 초음속 유도탄보다 2배 이상 빠른 마하5에 이르는 미사일로 극초음속 유도탄이 개발되면 미중 러에 이어 세계 4번째 개발국이 됩니다. 이를 이용하면 서울 상공에서 250km 떨어진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하면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최근 기존 미사일보다 17배 빠른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며 미 국방부는 적들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극초음속 유도탄은 놀라운 위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이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에 나선 것은 우선 북한이 최근 신형무기 4종 세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어 전략적인 억제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한 번 더 주변 강대국들의 개발 움직임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극초음속 유도탄은 한 번 더 주변국들의 항공모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 무기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마하5의 속도를 자랑하는 극초음속 유도탄은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KFX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공중발사 순항미사일도 장착할 예정입니다.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은 3대 해구산 전력으로 분류되는 전략무기로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에 장착된 순항미사일입니다. B-52가 보유한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로는 사거리 3000km로 폭발력은 200킬로톤에 달합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 폭발력의 1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극초음속 유도탄과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총 13종의 무기를 KFX에 장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무기를 장착한 KFX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전투기와 함께 최근 주목받는 무기가 있습니다. 드론을 잡을 수 있는 자주대공포 K-30BO와 차륜형 대공포입니다.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가 열대 드론 공격으로 석유 핵심 시설을 공격받은 것입니다. 한 대당 1,800만원에 불과한 드론의 공격에 세계 3위 군사비 지출국인 사우디는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천문학적인 돈을 국방비에 투입해도 드론으로 인한 공격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계 각국의 방공작전은 기본 개념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론과 같은 저고도 공격기에 공격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대공포와 같은 기존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우디가 공격받자 최근 수차례 이어온 북한의 드론 위협에도 국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오래전에 개발되었지만 아무 쓸모가 없다고 여겨졌던 무기가 드론 킬러라고 불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1983년에 289억을 투자해 개발한 자주대공포 K-30BO입니다. K-30BO는 북한의 구형 공격기가 저고도로 침투해오는 것을 위해 개발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 레이더나 무기의 발달로 저고도 침투는 힘들어져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당시 스텔스 기능을 달고 초음속으로 달려와 미사일까지 쏘는 전투기를 자주포로 어떻게 막겠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드론이라는 새로운 저고도 공격 무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드론을 일반 대공 미사일로 잡자니 낭비가 심했고 일반 레이더로는 탐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K-30BO는 3km에서 3m의 크기, 1km에서 1m의 목표를 명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를 차세대 국지 방공 레이더와 연동하면 드론을 완벽하게 격추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K-30BO는 적어도 미사일인 신궁을 탑재한 BO 복합 버전이 탄생하며 그 위력을 더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최고의 드론을 잡는 무기라고 불리며 현재 인도와 사우디에서 이를 도입하려고 협상 중입니다. 또한 K-30BO 자주대공포에 부품을 최대한 활용해 제작된 차륜형 대공포가 개발비를 크게 절감해 가성비 최고의 대공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차륜형 대공포는 비오보다 많은 300대가량의 물량이 양산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앞으로 대량의 드론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양적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차륜형 대공포는 극심한 통신 교란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전자광학 추적 장치를 이용해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매복한 차륜형 대공포는 레이더 전파를 전혀 방사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받는 적 항공기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 경보를 들을 새도 없이 무엇에 맞았는지도 모르고 격추됩니다. 또한 차륜형 대공포의 30mm 기관포는 1문이 각각 분당 600발의 발사 속도를 가지며, 현재 풍산에서 개발한 30mm 전방비 산탄약은 매우 높은 속도로 명중률이 높기 때문에 한 발로도 확실하게 표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성비 면에서 세계 최강인 차륜형 대공포가 내년부터 우리 군에 대량으로 배치되면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우리 수도권이나 국가 전략시설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은 2020년 국방비 지출 규모가 세계 9위로 글로벌 방위산업 탑10에 들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방력을 경계하는 일본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5천억엔 규모의 육상 미사일 방어체계 이지스 어시어 배치 중단을 발표했던 고노다로 방위상이 자위대에서 불필요한 군사장비를 경매로 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엔 육상 자위관이 사용했던 도시락, 수통세트 항공 헬멧과 산소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고노다로는 이 경매 수입으로 미국산 최신의 전투기 F-35 한 대를 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공군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고노다로의 과감한 행동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일본 수도 도쿄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0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의 보도에 의하면 이날 도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4명 파악됐다고 도쿄도 관계자가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일본에서 확산하기 시작한 후 도쿄의 하루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도쿄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4월 17일 206명, 5월 1일 165명을 기록한 이후 급감하면서 5월 23일엔 2명까지 줄었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5월 25일 도쿄도를 비롯한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끝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 선언을 전면 해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흥가와 병원 등지에선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연이어 보고됐다. 급기야 이달 2일부터 매일 100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도쿄도는 이날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누적 확진자가 7,300명에 육박하게 됐다. 일본 방역 당국은 신주쿠 가부키초의 호스트 클럽 등 20물결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밤거리 감염이 늘고 있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도는 긴급사태 선언 등의 조치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밤거리 외출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규슈에 이어 혼슈 중부도 포구, 사망 실종 심정 지어든 1명. 일본 규슈 지방에서 폭우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난 가운데 혼슈 중부 지역으로 호우가 확대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기호현과 나가노현의 일부 지자체에 대해 한때 호우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며칠 동안 규슈 북부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는데 비구름이 혼슈 중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다. 기호현 계로시를 흐르는 하천 히다가와가 흘러넘치면서 도로가 끊기고 고립되는 지역이 속출했다. 계로시에 따르면 산사태 등으로 도로가 차단돼 약 400가구가 일시 고립됐다. 나가노현에서는 8일 오전 국로 158호선의 터널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비 피해가 이어졌다. NHK의 집뒤에 의하면 규슈 지역을 강타한 폭우로 59명이 사망했고 17명이 실종됐으며 5명이 심폐 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인명피해는 81명에 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색 활동이 이어짐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폭우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도 있어 자원봉사자 모집과 활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폭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대피시설 운영에서도 제약을 받고 있다. 지자체들은 피난소에 골반지 상자를 이용해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으며 피난소 대신 친척집에 머무는 등 환장소에 사람이 밀집하는 것을 피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트럼프 보우소나루 아베, 코로나 대응 실패한 세계 정상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일부 국가의 지도자들이 대응에 실패 해골불견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 나란히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과 브라질의 경우 대통령들이 초기 대응 실패와 너무 이른 경제 재개로 심각한 감염 피해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따뜻해지면 사라질 것이라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진단검사와 접촉자 추적 등 초기 방역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직전인 지난 2월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3월 이후 뉴욕, 뉴저지주 등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자 의료진과 지방당국은 제때 진단키트를 구할 수 없다며 호소했다.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와 방호복 등 개인 보호 장비도 부족해 미국 정부는 독일로 수출 예정이었던 의료 물자를 납치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방역을 강화했지만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자 곧바로 5월부터 경제 정상화를 주창했다. 전문가들이 아직은 이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대선을 위해 경제 살리기에만 집중한 그는 막무가내로 각 주지방정부들을 압박했다. 하지만 준비 안 된 경제 재개에 미국 내 확진자 수는 다시 급증해 지금은 매일 5만 명 이상 나오는 추세다. 현재 미국 내 확진자 수는 3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당초 예측을 넘어 13만 명이 나왔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각 주에서 학교 문을 열도록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인데 등교가 재개되면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해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비책 없이 무작정 등교를 재개하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감기에 불구하다는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역시 경제를 최우선시하며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독감이라며 경시하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속히 증가할 때도 어차피 사람은 죽는다.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는 등의 발언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브라질 내 확진자 수는 171만 명을 넘었고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주말마다 지지자들과 함께 경제 재개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자신의 지지층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봉쇄와 사회적 거리 등 규제 조치를 강화하려 한 보건장관들은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마찰을 빚다가 2명이나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보건을 희생한 브라질은 경제까지 잃고 있다. 제조업 활동이 무너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며 올해 브라질 통화 가치는 달러 대비 30%가량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사태가 진정되면 분노한 국민들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보우소나루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 심지어 보우소나루 대통령 자신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정권이 레임덕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리우데자네이루 소재 싱크탱크인 이가라페 연구소 로버트 머가 소장은 그는 대중에게 자신의 코로나 양성 반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려 했지만 이는 그의 정권의 종말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베 노마스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코로나19 대응은 아베 노마스크로 요약된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전파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아베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지난 4월 1일 전국 가구에 세탁 및 재사용 가능한 전 마스크를 2장씩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성원이 1명을 넘는 가구에 대한 대책 미비의 비판이 일었고 그나마 배포된 마스크조차 크기가 너무 작고 한 번 빨면 너덜너덜해지는 등 품질 논란이 일었다. 비말이 100% 새는 등 차단 효과가 전혀 없다는 연구 결과에 오히려 마스크에서 벌레나 머리카락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과부하 사태가 발생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응급환자나 진단검사나 빈병실만 기다리다가 자택에서 숨진 코로나19 환자들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아베 총리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9%에 달했다. 코로나 대응 실패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8일까지 연속 6일째 1일 확진자 수 2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지역사회 감염자가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최근 2주간 1일 확진자 수가 50명 내외에 머무르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